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현생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톡톡 타로입니다. 발음이 안 된다, 그죠? 살아가고 있는. 지난번에는요, 이 땅바닥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이 펜타클의 왕, 펜타클 킹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펜타클 킹들은요, 과거나 뭐 미래보다는 현재의 상황, 조건, 배경들을 많이 보는 캐릭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 배경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캐릭터이라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던데요. 제 주위에는요, 펜타클 킹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만 찾더니 결혼할 때는 엄청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하던데요. 사람들은요, 조건이나 배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잣집이나 권력 있는 집안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 결혼할 때는 외모 안 보고 무조건 부잣집 여자. 그러니 펜타클 왕의 사랑 기준에는 마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펜타클 왕이 조건이나 배경을 보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나 배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지, 조건이나 배경 자체를 중요시하는 이 펜타클 왕의 성향에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는 거야. 이 펜타클 왕들은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서 연애 상대를 골라요. 그렇다 보니 상대의 어떤 조건이나 배경으로 외모나 미모를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잘생긴 남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여자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요, 그 조건이 바뀌게 돼요. 자신의 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그런 조건의 여자를 결혼 상대로 찾게 되는 거지. 물론 그런 때도 자신이 찾고 있는 조건이 여자의 외모나 미모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연애 상대이든 결혼 상대이든 이 펜타클 왕들은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배경에 맞는 상대를 찾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전혀 사랑 없는 결혼을 한다 그런 건 아니야. 사랑도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펜타클 킹의 사랑은요, 다른 캐릭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는 좀 달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앞날을 받쳐줄 수 있는 상대라면 펜타클 왕들은 그런 데서 저절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타로 학자들은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펜타클 왕들은 어쩌면 상대 여자나 상대 남자 그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캐릭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요, 펜타클 왕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느낌이 뭐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로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상대가 만약에 펜타클 왕이라면 어찌해야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냐? 내가 펜타클 왕과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냐? 혹시 쓸만한 연애 팁이라도 있기는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펜타클 왕의 기분에 따라서 나는 그냥 마구마구 흔들려가면서 나 혼자만의 사랑 속에서 멀미약만 계속 먹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거지. 너 말이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러면서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지요. 딱히 연애 팁이나 결혼 팁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 펜타클 왕과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펜타클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조건이나 배경을 내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예쁜 외모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미모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매력적인 다른 연애 상대가 이 펜타클 왕의 눈에 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펜타클 왕을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로 두고 있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요, 사는 게 늘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야. 펜타클 왕을 만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이고, 죄송해요. 서 있는 자리가 더 편해질 거라 생각해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답은 오히려 간단해요. 나도 펜타클 왕이 되면 되거든요. 아, 뭐예요? 그걸 그럼 나보고 사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흔히들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완벽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너 자신이 오히려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요즘은요, 정신과 상담을 하거나 심리 상담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잔뜩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자폭하는 상태까지 몰리지 말고 완벽보다는 완성에 초점을 맞추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벽에 가까운 단계까지도 다다르게 될 거라고요. 근데 외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예뻐지고 싶어도 결국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외모는 변하게 되어 있어. 아무리 보톡스를 수백 방 맞아서 미친 듯한이 아니고 미친 듯이 탄력을 유지해 나간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는 건 질투와 시기로 너덜너덜해진 내 자존심과 수만 번의 시술로 너덜너덜해진 현무암 같은 내 얼굴뿐일 수 있어. 그래서 펜타클 왕과의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펜타클 왕의 조건부 사랑에 맞추려니 내가 숨이 차는 거죠. 그러니 완벽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완성에 초점을 맞추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냥 손 놓고 넋을 놓고 있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시선을 이 상대방, 이 펜타클 왕에게 맞추지 말고 나 자신에게 맞추라고 해요. 그리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완성을 향해서 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독특해져라 그러거든요. 독특해지라는 얘기는요, 탁월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즉 나만의 향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지. 아름다운 외모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오래 잡아 끄는 건 나만의 개성이고 나만의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펜타클 왕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있었던 거지. 마치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 파랑새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탁월함이고요. 펜타클 왕과의 연애 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런 나를 이 펜타클 왕이 그냥 지나쳐 가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때에는 나도 펜타클 왕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즉 펜타클 왕이 오래도록 사랑을 이어나간다 그런 거라면 상대 역시나 같은 펜타클 왕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국은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라는 얘기지. 그들만이 사는 세상인 거다. 그런 거예요. 슬프신가요? 네, 아니에요. 안 슬퍼요. 이 얘기 들으시면요, 아니 뭐냐 그러시겠지만 이 펜타클 왕은요, 어찌 보면 좀 쉬운 연애 상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손톱만큼의 탁월함을 갖추고 있는 상대라면 이 펜타클 왕은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던져서라도 그 손톱만큼의 탁월함을 손에 넣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이 계산기를 늘 가지고 다니는 이 펜타클 왕의 계산법이자 교환법이에요. 자기에게 없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늘 가지고 싶었던 거, 그게 눈앞에서 아롱아롱한다, 눈앞에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들 눈에 작게 보이더라도 이 펜타클 왕은요, 미래의 가치를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 싶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베팅해서라도 일단 가져보고 싶어 하는 성향, 그게 이 펜타클 왕인 거예요. 어찌 보면 허당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좀 지루하시겠다, 그죠? 이럴 땐 냉큼 이제 이 소드 킹으로 넘어가야겠죠, 그죠? 넘어가자. 그러면 이건요, king,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swords라고 읽어요. swords는요, 검, 칼이 두 개 이상, 즉 여러 개의 칼이란 뜻이고요. 이 여기 있는 of는요, 뭐뭐 중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king of swords는요, 여러 개의 칼들 중에서 한마디로 왕칼, 대빵칼이란 뜻인 거죠. 근데 왕칼, 대빵칼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우아하게 sword king 이렇게 부를 거예요. 스워드가 아니라 소드예요. 소드. 소드가 여러 개 있으면 소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드 킹은요, 이렇게 보면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보다도 현재를 보려고 하고, 조건이 이삼처럼 조건이나 배경보다는 상대 자체를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직면하려는 그게 있는 거야. 막 버벅거린다, 그죠?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어쨌든 이런 성향은요, 사실 소드 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만 나오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킹들 있잖아요. 즉 왕이라는 지위에 있는 카드들은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멋대로인 성향들을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킹들, 즉 왕이라는 지위에 있는 이 킹들은요, 왕들은요, 진짜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가득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요, 요걸 봤을 때 공기 성향이 제대로 발현이 되었을 때, 펜타클의 성향이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 컵의 성향이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 완드의 성향이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드킹에서요, 공기 원소라는 건요, 공기의 성향이 제대로 된 카드의 성향이 발현이 되었을 때, 아주 냉철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판단력과 사고력이 드러나게 되는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기 원소가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게 이 코트 카드들 중에서 이 소드를 들고 있는 소드 킹, 소드 퀸, 소드 기사, 소드 시동, 그 네 계급인 거예요. 즉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왕들이요,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보통 자기 원래 성향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왕들이요, 긍정적인 성향, 아주 좋은 성향, 훌륭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 왕이라는 계급 자체가요, 공기의 성향, 즉 소드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소드라는 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소드 자체의 성향을 제대로 발현시키기만 하면요, 얘도요, 완드의 멋진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고, 얘도 컵의 성향을 제대로 된 컵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펜타클의 성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도 소드에다가, 원래 소드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거기다가 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향, 소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계급 중에서요, 이게 왕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계급이 아니고, 소드 킹, 소드 퀸, 소드 기사, 소드 시동, 네 계급 중에서 얘가 왕이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뛰어난 사람인 거죠. 훌륭한 사람. 하지만
그건 공기 원소를 가진 이 소드 캐릭이 공기 성향이 제대로 발현된 왕의 모습 안에 깃들어져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고요. 공기 원소인 소드 캐릭에 공기 성향이 아닌 이 불의 성향이 더 많이 깃들어져 있게 되면 부정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의 잣대가 지 맘대로인 잔소리 대마왕, 아니면 뭐랄까 비난 폭격기? 비판 제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여기 지금 칼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칼이 있어요. 칼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제각각이지만 이 소드킹을 설명할 때 꼭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기나 흉기를 얘기할 때요, 보통 도검류라는 용어를 써요. 한국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총포, 도검, 화약류, 뭐 안전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단속 법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요 도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도와 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칼의 양쪽에 날이 다 있는 거, 그 양날의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날을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건요 이 소드 킹, 이 소드 킹이 가지고 있는 이 소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즉 양날이 아닌 한쪽 면,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칼인데 이쪽 면, 양쪽에 다,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으면 이 칼인 거예요. 칼, 쏟은 거고요. 여기에는 날이 없는데 여기만 날이 있다. 즉 한쪽 면에만 날이 있는 칼이 있는데 그걸 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타로 카드랑 뭔 상관이야?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용만 발현이 되는 현명한 소드 왕들은요, 이 양날의 검, 즉 양쪽에다 날이 있는 소드를 들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작용만 잔뜩 보여주는 부정적인 소드 왕은요, 한쪽만 날이 있는 소드를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드 왕이요, 양쪽 날이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건 기준의 잣대를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들이대겠다, 그런 뜻인 거고, 소드 왕의 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마치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 같은, 진짜 도와 같은 칼처럼 쓰이게 된다. 도 같은 칼. 그거는요, 기준의 잣대를요 너에게만 들이대겠다, 너를 베는 데만 쓰겠다, 그런 얘기니까. 즉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네가 저지른 거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니까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소드 왕인 내가 저지른 거라면 그건 그야말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잘못이 아닌 거다, 그러는 게 한쪽 날만 있는 소드 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러는 거지. 교통 신호를 네가 위반했다, 그런 거면 그 현장에서 즉시 신고당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소드 왕인 내가 교통 신호를 위반했다면 그건 내가 아주 긴급한 일이 있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한쪽 날만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진 부정적인 소드 왕들이 하는 얘기예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너 같은 머리 나쁜 애들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드 왕인 내가 이번 한 번만 몸소 신호 위반을 보여준 거야. 이런 요상한 논리를 펼치는 게 부정적인 소드 킹들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남을 비난할 때에만 이성과 논리 잣대를 들이대는 아주 나쁜 성향이, 이 불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공기 성향 소드 왕인 거고요. 네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러니 잘못한 거면 누구라도 똑같이 비난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다, 그런 공정한 생각을 하는 소드킹은요, 공기의 기운이 있는 바탕 위에 공기의 성향인 킹의 성향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소드킹인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소드킹은 연애할 때 어떤 성향을 드러내겠느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요 초창기에는요, 연애 초기, 그때는 자기도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꾹꾹 참으면서 다 참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거나 또는 동거를 하거나 함께 지내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정적인 소드킹의 본성이 드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공기의 성량인 소드에다가 이 불의 기운까지 들어가 있으니 한마디로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막말을 아무데나 내뱉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잘못된 건 제대로 집어줘야 된다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잔소리를 해대는 잔소리 대마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건 아니야. 자기 딴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지. 그동안 보고도 참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과거의 과거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씩 곱씹어가면서 비판이나 비난을 해대는 게 부정적인 소드킹들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수첩이나 일기에다가 메모를 해온 것일 수도 있어. 그만큼 소드에는요, 조금 쪼잔한 면이 있긴 있는 게 소드킹들이거든요. 이러는 거야. 3월 1일 네가 쓴 컵을 아무데나 놓아두어서 내가 치웠음. 이렇게 적어놓는다든가. 3월 2일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도 욕조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너를 발견했음.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너는 왜 머리를 빗고도 항상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거냐고. 쓰레기통이라는 게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하여간 너희 그 더러운 습성은 고쳐지지가 않아.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하고 가르쳐도 도대체 고칠 생각을 안 해. 아니야, 너는 애초부터 고칠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이런 잔소리들인 거지. 그렇다면 공기 성량을 가지고 있는 소드 왕에게 불의 기운이 아닌 이 물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면 괜찮을까요? 그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좋게 들어가 있으면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래, 얘가 이런 것도 치우지 못할 만큼 오늘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나 보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치워줘야지. 이러면서 쓱싹쓱싹 컵을 닦아주는 거고, 이 물의 기운이요, 이 물의 기운 더럽게 들어간 소드킹이라면,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왜 맨날 나만 혼자서 이런 것까지 치워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대기는 해도 상대에게 잔소리나 지적을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 원소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이 소드 왕이 불의 기운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만만하다 싶을 때 자기 분노와 짜증을 이빠이 담아서, 이빠이란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왕창 담아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상대가 만만하게 느껴지니까 자기의 불기운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기 원소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소드 왕이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상대가 만만하다 싶어도 겁을 좀 내거든요. 물론 코트카드의 계급에 따라서 그 겁을 내는 그 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 무서워할 줄을 좀 안다는 거지. 그래서 만만하다고 덜컥 화를 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사태까지도 올지도 모르니까 자기 선에서 궁시렁대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또 궁금해지실 거예요. 소드 왕의 기본 베이스가 공기 원소인 건 알겠는데, 즉 소드는 공기니까 공기 원소인 건 알겠는데 어떨 때 불의 기운이 들어가고 어떨 때 물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타로 리딩에요, 내공이 쌓이게 되면요, 타로 카드 그 78장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 내공이 쌓여져야 되고요. 초보자 분들한테는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쉬운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드를 뽑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스프레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스프레드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선 이거 78장 이게 있잖아요. 이게 78장이라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타로 덱이라고 하거든요. 타로 덱이라는 것은 이런 타로 카드 78장이 다 들어가 있는 타로 카드, 이 타로 카드 한 묶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선 이런 한 묶음 하고 또 한 묶음, 두 묶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타로 덱에서요. 코트 카드 있잖아요. 이런 코트 카드 16장이잖아요. 16장을 꺼내서 섞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장을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로 덱 그 있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코트 카드 16장만 꺼내서 섞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장을 더 뽑아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카드가요. 만약에 잠깐만요.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된대. 그렇게 해서 뽑혀진 카드가 첫 번째는 일단은 첫 번째 카드 거기 코트 카드 16장 중에서는 이 소드 왕이 나왔다. 두 번째에서는요. 지금 이 컵 시종이죠. 컵 시종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배열로 요런 배열로 나왔다면요. 요건 좀 놔두고 이렇게 해야지 좀 헷갈리지 않으시겠지요? 첫 번째는 소드 왕, 두 번째는 컵 시종. 예를 들어서 이런 배열로 나왔다면 이 소드 왕 자리는요. 그 사람의 중심된 성격, 즉 지배적인 성향이 되는 거고요. 컵 시종, 이 카드가 나온 이 자리는요. 소드 왕 성향에 컵의 성향이 조금 더 가미된, 즉 물의 기운이, 이게 컵이 물의 기운이잖아요. 물의 원소. 물의 기운이 더해진 성격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컵 시종이니까 컵의 성향이 아주 적게 들어간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컵은요. 물의 원소니까 물의 기운이 들어가 있긴 하는 건데 이게 시종 캐릭이다. 페이지잖아요. 시종 캐릭이다 보니까 시종 계급이 의미하는 것처럼 뭔가 정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남아있거나 감정 처리가 서투른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혹은 생각은 냉철하고 정확하게 해도 이것 때문에 여기 같이 섞이게 되면 뭐랄까 겁이 많은 그런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시종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가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만약에 굉장히 왜소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야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고 상대가 프로 레슬러 정도 되는 덩치로 보인다면 그냥 내가 오늘 참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소드 왕이 지배적인 성격이니까 냉철하고 이성적이긴 해.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철하고 이성적이긴 해요. 그러면서 컵 시종의 성향, 즉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배열의 사람이라면 아예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감당이 두려우니까 그냥 자기 선에서 포기하는 성향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때로는 감정 자체를요. 아무렇게나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치오르는 분노를 자기 선에서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겉모습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거의 90%는 남들이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90%는요. 냉철한 사람이나 차가운 사람, 쌀쌀맞은 어떤 소드 왕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요. 이 컵 시종의 성향이 이따금씩 표면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남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찌질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서 츤데레 같은 기분을 느끼게도 해줘요. 오늘따라 뭔 일이래? 저 사람이 오늘 밥을 잘못 먹었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요, 소드 왕 다음에 이런 컵 시종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죠? 이런 컵 왕이 나왔다. 이 컵 왕, 컵킹이죠. 컵킹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요, 이건요, 소드 왕이 지배적인 성향은 맞지만,
이게 킹 대 킹이잖아요. 둘 다 왕이기 때문에 소드의 성격이 이 컵의 원소인 물의 기운을 흠뻑 받게 되고 많은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겨울날 그거 있잖아. 이상 기온으로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 쳐봐. 근데 그런 곳에서 꼿꼿이 서서 뭔가 냉철하고 논리적인 연설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뭔가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연설을 멋지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멋지게 하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해서 단상에 올랐는데 막 미친 듯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발음도 뭐 어버버하게 되고 얼굴에 흘러내리는 빗물 때문에 생쥐꼴이 되어 버리니까 자기 모습에 화가 치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드 왕의 이 아까처럼요. 이 컵 시종 카드였다면 이랬을 거야. 이거였으면 속으로는 마구마구 짜증이 난다 해도 얼굴을 붉히면서도 연설을 다 하고 내려올 거겠지만 이 소드 왕이요. 이 컵 왕의 성격이 더해지면 지 성격을 지가 못 참게 되거든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든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을 막 하다가 자기가 막 화가 나서 이런 빗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지읒, 리을, 비읍, 기역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소드 왕과 컵 왕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뒷감당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다 내 밑에 있다. 니들이 내 밑에 있는 건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성격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거스리는 어떤 상대와도 맞짱을 뜰 준비가 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기에는요, 차라리 이 소드 왕에다가요, 플러스, 지금, 컵 시종 성향이 나은 거야. 뭔가 속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무서운 줄 아는 거니까 사고는 잘 안 치거든요. 근데 소드 왕에다가 컵 왕을 치면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마구마구 뿔을 박치고 숯불을 박치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뿔을 들이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사고도 좀 치기도 하고 뒷감당을 잘 못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할라 값에. 아무튼 이런 식의 스프레드 방식을 써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카드를 여러 장 뽑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카드를 여러 장 뽑는다고 해서요, 성향을 더 자세히 알게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향을 알아보는 최적의 스프레드 방식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카드를 뽑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 리더들이나 타로 학자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을 써서 리딩을 하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거의 정확히 나오더라. 그런 카드 뽑기 방식, 즉 스프레드 방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언젠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요. 이 소드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소드 왕이요.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현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건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한번 다시 요걸 펴고 지금 요 순서였어요. 그쵸? 요걸 좀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됐죠? 좀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원이나 과외 가는 걸 빼먹고 놀다가 들어온 자식이 있을 때 이 소드 왕 있잖아요. 이 소드 왕은요. 빙빙 둘러서 변명을 하거나 핵심이 아닌 말을 하는 걸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코트 카드의 모습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다. 뭐냐? 자기 자식이 학원도 안 갔어. 과외도 안 갔어. 땡땡이 치고 온 거야. 그게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왕들의 그 대응 방식이 좀 달라요. 이 완드킹 있잖아, 얘. 얘는요, 이게 긍정적인 왕이라면
씩씩거리면서 야단을 쳤다가도 아이가 하는 변명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화를 냈다가도 금방 풀리거든요. 근데 얘 있잖아요. 컵킹. 즉 긍정적인 컵의 왕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향만 얘기하는 거예요. 컵의 왕은요. 아이가 하는 변명을 앞에 놓고서는 아이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에서 뭔가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경향이 많아요. 어. 그다음에 얘 있잖아요. 아, 요거 순서 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는요, 얘는 지금 얘가 펜타클 왕인데, 펜타클 왕이 긍정적인 펜타클 킹이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변명 자체를,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변명 있잖아요. 그 변명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차피 나는 네가 공부할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네가 오늘 학원을 땡땡이를 치든 말든, 나중에 나올 시험 성적을 보고 생각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은 너에게 아무 야단도 치지 않겠지만 시험 성적 나올 때 한번 보자. 그런 모습인 거고. 자, 이 소드킹은요. 이미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드킹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 냉철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하려는 어떤 아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요. 문제의 해결점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 그럴 때 "야 네가 지금 어떻게 그 학원을 빠졌는지 뭐 했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지 내가 뭔가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하면 되는데 얘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렇게 묻는 거야. "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땡땡이를 쳤다는 거야? 안 쳤다는 거야?" 예스냐 노냐 딱 그것만 말하면 될 것을 뭐가 그렇게 변명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맞아요. 이 소드 킹들은요, 무서워요. 아무리 긍정적인 소드 킹들이라도 상대가, 그러니까 아들이든 뭐 남이든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소드 킹들 중에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해지는 거다. 단지 배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게을러서 안 배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다. 그게 소드킹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한 번 가르쳐 주었으면 알아들어야 그게 사람이지 이러는 거. 그러니까 수백 번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게 그 사람만이 가진 그릇의 크기라는 걸 이 소드킹들은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요. 이 소드킹들은요. 똑똑하면서도 자기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자기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힘든 거지. 참 소드킹들이요. 갈 길이 멀죠. 그죠? 메이저 9번 은둔자 카드까지 가서야 세상 사람들이 나만큼, 나처럼 다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될까? 똑똑해지고 싶어도 똑똑해질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지 않아서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글픈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될까? 잘 모르겠죠, 그죠? 사실, 똑똑하게 태어난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는 만큼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생의 업을 씻어가라. 그런 뜻인 건데, 지금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저 뽐내기만 하고, 뭐, 그저 잘난 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가진 것이 지혜이든, 혹은 돈이든 조금씩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야. 그게 이 타로 카드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자 정신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여왕, 왕비족, 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2년 시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